네, 안녕하세요. 열린전공학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경영대학 회계학과의 박청규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열린전공학부의 JA 교원이라고 하는 그런 듀얼 어포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전공은 회계학 전공입니다. 회계학 전공은 경영대학 내 회계학과 안에 회계학 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전공학부로 들어오셔가지고 우선은 이제 경영대학에 관심이 있겠죠. 경영대학 내에서도 어떠한 전공을 할지 또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먼저 전공 소개를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전공의 주요 분야, 그리고 우리 회계학과가 회계학 전공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릴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겠죠. 졸업생의 주요 진로, 취업 사례 등을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전공 선택이 이루어질 텐데요. 어떠한 좀 특이사항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 선택하기 위해서는 1학년 1학기, 2학기 중에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의 학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은 크게 이제 우리가 단과대학으로서 경영대학 내에 이렇게 전공 과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로 치면은 이제 경영학과가 있고 회계학과가 있고 경영정보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면 왼쪽 네 편이 경영학의 주요 과목들입니다.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다 가져오진 않아서 뭐 경영학 내에서 어떤 건 빠졌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이 있고요. 경영 전략,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재무관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영정보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영정보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 분야입니다. 또 과목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늘색 박스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경영학의 과목명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위에 박스에는 경영대학이라고 써놨는데 경영이죠, 경영. 기업 경영.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그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마케팅 활동, 경영 전략, 그리고 인사 관리 활동, 조직행위 활동, 또 재무관리 활동, 경영 정보학,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회계학이 오른쪽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계학은 경영학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오른쪽에 보시면은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언어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문대학의 뭐 어문학부도 아닌데 왜 언어라고 하는지. 그래서 경영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언어라는 게 무엇이죠? 언어는 소통하는 거죠. 어떤 상대방과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인데, 그럼 경영의 언어다. 이 부분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뒷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겠지만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에는 이 하늘색 박스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정보학. 이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죠. 무엇일까요? 경영대학 하면 생각나는 거. 결국 돈입니다. 돈이 지출이 있거나 들어오거나 수입이 있거나 그러한 활동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결국은 기업 경영 활동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예를 들면 마케팅 활동을 하려면 이제 홍보도 해야 됐고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려면 결국은 지출이 따라야 되겠죠. 뭐 TV 광고라든가, 그죠? 신문지상, 미디어, SNS 등의 광고 등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지출이 따라올 것이고,
마케팅의 그런 성과 평가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결국 우리가 세운 그리고 실행한 이 마케팅 전략이 잘 맞아 떨어져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됐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업으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수익이 되겠죠.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거래 상대방이 결국은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지불한 대가, 결국 기업에 들어온 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회계는 왜 경영의 언어냐? 여기서 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돈이 나가죠. 그리고 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언어다,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면서 결국은 어떠한 거래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상대방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교과서적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 자, 교과서적으로 적어보면요. 파란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정보를 식별 및 측정하여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선택하시면 전공의 가장 첫 번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회계원리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상을 아마 할애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업의 경영활동 보겠습니다.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잠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 마케팅, 경영 전략, 인사관리, 재무관리, 또 뭐 생산 운영 관리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이러한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정보. 재무적 정보는 뭐라 그랬죠? 결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식별하고 측정하다. 그렇죠? 회계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뭐 북키핑, 그죠? 북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계는 그냥 기록만 할 뿐이다. 이 식별과 측정이 그 기록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회계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정보를 식별 및 측정하여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 정보 이용자 나왔습니다. 정보 이용자는 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죠? 대개는 일단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기업에 투자한 직접적인 투자자.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 되겠죠. 아, 난 이 기업에 좀 관심이 있는데 미래에 한번 투자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정부라든가 국세청, 뭐 기획재정부, 뭐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처들에서도 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 자,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죠? 그 이용자들이 본인들에게 얼마나 효익이 돌아올 것이냐. 그렇죠? 그 이용자들,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는 왜 이 기업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결국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투자의 목적은 뭐죠?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죠? 투자 수익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잃으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전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일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통이라고 했죠. 자, 소통이라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이 회계 역할은 뭐다?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단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무엇을 전달하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공시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전공 이제 개론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재무제표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요약된 부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4개의 주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등이 있습니다. 자, 사업보고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연차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기업 경영 활동을 요약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계기간 말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재무제표가 될 것이고요. 분반기 보고서는 이제 시점으로 나뉩니다.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그래서 1분기 말에, 2분기 말에, 3분기 말에 나오고 4분기 말에는 통합으로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왼쪽에 있는 단어를 보면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 목적어들이 나와 있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공시, 분반기 보고서를 전달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업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럼 아직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충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언어는 양방향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달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한다.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전달할까? 왜 전달할까요? 전달하는 이유는요, 반대급부가 있겠죠. 즉, 정보 이용자들이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의무로서 이러한 재무정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의무가 생겼을까요? 정보 이용자들이 돈을 줬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는 결국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은 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소유는 주주들이 밖에 있겠죠. 그래서 주주들이 돈을 출자해서 이 기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문 경영인은 때때마다 이 경영 활동의 성과를 요약해서 주주들, 주인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들, 정보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가 어디서부터? 기업 경영자로부터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미 정보 이용자들,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고 돈이 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들이 이렇게 필요한 재무적 정보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부합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학의 최종 산출물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보고서를 다운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보고서를 다운받는 것은 기업의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보고서는 제11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됐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1기 기간의 사업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보고서의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뭐 대표이사 등의 확인,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초록색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요약 재무 정보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 주석, 그 다음에 4번에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연결이 뭐고 그냥 재무제표가 뭐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요약해서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특정일에 우리가 밸런스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 상태표, 그죠? 그리고 자본 변동표하고 현금 흐름표 등등이 있겠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주석이 되겠고요. 6번에 보시면 뭐 배당에 관한 사항, 7번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등등. 보시면 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의 입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 결국은 회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추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전공 소개를 하면요. 회계를 전공하려면 결국은 회계 전공자의 커리어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회계 전문가. 궁극적으로는 CFO는 이제 그 재무이사를 뜻하죠. 그죠? 그리고 CEO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최고 경영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 책임자라고 해놨는데 앞서 살펴본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 그거는 기업이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전달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누군가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작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책임자는 결국은 제일 높은 직위에 있는 CEO나 CFO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투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여자,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그 경영 및 재무 분석가들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금융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회계감사인. 가장 이제 회계학 전공으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가 되겠습니다. CPA라고도 하고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감사인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부문의 회계 세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사, 공단, 공기업 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그 공적인 부분,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세무서라든가 국세청 등등의 세무 전문가가 또 커리어로 따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공의 주요 분야. 이러한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하는가? 크게 우리가 회계학 전공 안에는 4개의 세부 전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무회계고요. 주로 기업의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를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는 모두 다 이 재무회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부하고 외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기업의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들이 기업 내부에서 작성을 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보고를 위해서 특정한 양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규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재무회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측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왜 재무회계에서도 우리가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세무회계라는 게 왜 따로 필요할까요? 이 기업의 이익, 재무회계상 이익은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소득, 과세 이익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의 별도 규정을 좀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어떤 조정을 통해서 가감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가감 항목을 통해서 과세 소득을 계산하고 결국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분야가 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관리회계는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좀 대비되는 부분인데 주로 기업의 내부 관리 목적의 회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적인 목적, 컨트롤 한다고 하죠. 관리적인 목적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 보고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별로 달라요. 기업 내부적으로만 소통이 되면 됩니다.
이 기업에서는 뭐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우리 CEO는 이러한 방식을 좋아해. 그러면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감사 분야가 있는데 재무회계에서 외부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에 대하여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하는 분야입니다. 자, 재무회계의 목적, 회계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 기업 경영자가 재무 제표를 작성을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을 하죠. 그 전달을 할 때 외부 정보 이용자, 즉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들은 그 전달된 정보를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경영자가 작성한 그 정보를 무조건 믿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믿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신뢰관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감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도 독립이고, 그죠?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로부터도 독립적인 제3자가 그 숫자를 보고 검증하는 거죠. 이 기업 경영자들이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규정에 따라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정보 이용자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세부 전공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목 이수를 해야 될지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4가지 초록색 박스가 앞서 살펴본 세부 전공 분야입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왼쪽에 보시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회계 원리를 제일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1학년 때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입문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원가 관리회계 입문, 세무 입문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영학의 기본은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회계와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 원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나서 세부 전공 초록색 박스들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를 보면 과목명으로 재무회계, 중급회계 1, 2가 있습니다. 두 학기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고급회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를 보면 원가회계, 관리회계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든 관리회계든 세무회계든 회계감사든 회계학 전공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래쪽에 파란 박스에 경영학의 기초 과목들을 동시에 수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케팅, 인사관리, 경영관리, 재무관리 등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골고루 수강이 됐을 때 서로 과목 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때 좀 선후수 과목을 잘 따져가지고 어떤 과목을 먼저 들으면 다음 과목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뭐 선배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교수님들한테 또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 서치를 통해서 그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다. 자, 졸업생 주요 취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학생 선호도 1위는 역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국대학교는 또 공인회계사 배출 명문대학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등등 여러 가지 취업의 경로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기업체의 회계 전문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등의 회계팀, 재무회계팀,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금융권의 전문가는 시중은행, 그리고 투자은행, 그리고 여러 가지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등등 여러 가지 투자 은행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회계 전문가는 혹시 공사, 공단, 공기업 등 그리고 정부, 조직 등에서 회계 전문가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공 선택 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사항과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경영학의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초 과목을 꼭
많이 수강해보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학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 수강의 순서를 잘 따라서 이게 수학과 비슷합니다. 수학 1을 먼저 듣고 수학 2를 나중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선후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학과에 회계학 전공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왼쪽 박스는 공인회계사 등 국가 자격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기업 등의 회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다른 전공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등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왼쪽에 이제 공인회계사가 되는 길은 조금 험난합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국가고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0여 명 정도만 합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1학년 때부터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대개는 졸업하기 전에 한 4학년쯤에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2년 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커리어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되는 길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또 학 내에 여러 가지 공인회계사 설명회라든가 고시반 지도교수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계학 전공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